해주신 홍익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적절한 시사적인 얘기와 함께 또 역사적인 맥락을 짚으면서 재미있는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우리 전 청와대학교 교수님이신 자, 그럼 정인덕 교수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저하고 홍익표 교수는 한 25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 2008년부터 지금까지 8년, 18년, 한 15년 못 봤는데 이제 오늘 봐서 참 반가운데 사실 몇 년 전 한국의 평창올림픽이 남북화해의 무대로 충분히 환영된 바는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또 저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북경에서 한국 유학생, 북한 유학생 및 중국 조선족 대학생의 남자 축구 여자 배구 경기를 한 5, 6차례 조직한 바 있는데 이런 경기를 통하여 그렇게 물불처럼 싸우던 이 남한 유학생, 북한 유학생이 이제 한 경기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이제 우위를 증진시켰고 이제 화합을 이루었다. 그래서 체육이야말로 이제 이념을 떠난 축제이고 또한 광범위한 인간이 참여하는 대축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화적인 무대로 되는 가장 좋은 현실이다. 이렇게 이 발제자가 이런 의미를 반복 강조했는데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논문이라는 거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서 소대가를 끄집어내야 그게 논문인데 북경 올림픽 우리는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이제 홍 교수님이 여기에서 이제 남북 화해의 무드,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의 이제 장 이런 데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런 발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제가 말할 첫째고 둘째는 원래는 이 동계올림픽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 발제자가 뭔가 하면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사회분과위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겠는데 사실 이 사회문화 방면에서 그 사이에 2008년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두 나라에는 뭔가 하면 마찰이 아까도 말했지만 아주 많았다. 60건이다, 30건이다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단오절, 김치, 한복 이 세 개입니다. 그러면 이 단오절은 뭐이냐? 이제 홍 교수님은 이 단오절은 강릉 단오제 그거를 얘기한 거지 중국의 단오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한국에서 이렇게 말해도 이게 뭔가 하면 습득력이 없습니다. 어떤 적에는 내가 중화서국에서 은퇴하기 전에 중국의 어느 사람이 한국이 중국의 단오절을 표절했다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중화서국에 그런 원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서국 영도는 남한, 북한, 중국, 조선족과 관계되는 원고는 무조건 나한테 먼저 배우거든. 정 교수 이 원고 쓸만한가 봐라. 내가 보고 이튿날 사장님한테 가서 이 원고는 하등의 가치도 없는 거다.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라. 그러니까 사장이 당신 그 근거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단오절이 형성에 관해서 이러저러한 설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비교적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애국자 구론을 기념하기 위해 생긴 명절이다. 구론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자살했으니 고기들이 구론이 살을 뜯어먹지 말라 하면서 배 타고 그 강에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먹을 걸 뿌려요. 너는 이거 먹지 구론의 살을 파먹지 말라. 그래서 생긴 게 단오절이거든. 그냥 만약에 이거 뭔가 구론이 기원전 300여 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는 한국도 이제 주나라라는 이 동북아 대국의 한 개 성원이다. 그러니까 이 단오절이라는 이 명절을 만드는 데는 한국 사람도 참여했다. 그러니까 만든 자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단오절이면 월병이나 먹으면 하늘 쳐다보면 저 달이 둥글구나. 그걸로 끝나지만 한국에서는 그걸 점점 발전시켜서 대중문화로 됐고 심지어 강릉 단오제까지 아주 정체로운 행사까지 진행한 데까지 왔다. 그러니까 한국이 단오절을 만든 주인인데다가 지금까지 발전시켜 왔으니 그걸 유네스코에 이제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근데 무슨 뭐 표절했다고 하느냐. 이 원고 못 쓴다. 그러니까 사장이 당신 말이 맞아 하면서 그 원고를 그 당장에서 이제 쓰레기통에, 우리는 원고를 안 쓰면 본인한테 붙여주는 거 아니라 아예 쓰레기통에 버렸거든. 내가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들한테 이 말을 하니까 교수들이 급변해가지고 당신 때려 죽일 놈이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중화문화권이냐? 우리는 배달문화권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한국을 중화문화권으로 예속시켜서 얘기했는데 그런 엉터리 말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너무 이해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국은 너희게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고대 문명국은 너희게 플러스 한국에서 5개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다가 발행해서 한번 인정을 받아봐라. 그리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은 이 홍 교수는 한국 문명이 이제 중화 문명권에 속하느냐 아니면 중화 문화권하고 완전히 별개인 배달 문명권이냐, 즉 인류의 4대 문명권밖에 제5대 문명권이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김치하고 한복 이 쟁론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론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남성 남양에 가게 되면 한 화석 박물관이 있어요. 화석 박물관은 뭔가 하면 저 문짝만큼 큰 돌에다가 아주 얇은 돌에다가 자기가 생전에 생활하던 거를 이래 그림 그려서 그거를 파가지고 자기 무덤에 묻은 그게 소위 말하는 한 화석인데 화는 화 중국말로 그림이라는 화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한나라 때 입은 그 복장이 지금 한복하고 똑같아. 그러면 이 세 가지 가능성이 하나는 한국이 중국의 그 한나라 복장을 배워서 입었다. 둘째는 중국이 한반도의 복장을 배워서 입었다. 세 번째는 제가끔 입었는데 우연하게도 똑같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그때 그 입은 복장을 계획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그때 복장은 뭔가 하면 이 옷깃이 옆에 터지고 첫째. 둘째는 헝겊 거름으로 잡아매고 두 번째. 이 두 가지 특징인데 중국이 뭔가 하면 이 옆이 터지는 거에 점점 가운데 터지는 거로 변했고 헝겊으로 잡아매던 것을 단추로 끼우는 거로 이렇게 언제 변했냐? 북위 때 변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안 변하고 2000년 그대로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쟁론한 아무런 것도 없어요. 한국이 중국 것만 배웠다 할 수도 없고 중국이 한국 거 배웠다 할 수도 없고 뭐 제각각은 다 있는데 그거는 지금 고정하기 힘들고 유독 중국은 그 옛날 그 복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고 한국은 안 변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이건 대노를 아무 가치도 없어. 그리고 김치도 내가 3년 전에 우리 집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 회사에 전화 걸어서 거기서 사람이 우리 집에 수료하러 와서 그래서 이 김치 냉장고를 왜 김치라고 하느냐. 이게 내 전공이 고전문헌인데 중국 옛날 책 보게 되면 적어도 원나라 때 그 문헌에 보게 되면 김치를 딤치라고 했어요. 딤 어느 딤이냐? 침을 한다는 침. 그게 중국 고대 발음이 딤이에요. 딤치라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옛날 천여년 전에 그 딤치라고 있었는데 그 딤치가 바로 지금의 김치다. 그래서 우리 냉장고 이름을 딤치라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딤치라는 거 간단해. 야채를 소금물에다가 절고 넣고 먹는 게 김치야. 그때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마늘도 없고 고추도 없고 없었어. 그건 다 후에 저 중동에서부터 하나하나 건너왔는데 아무래도 중국에 먼저 건너오고 한국에 후에 건너왔지. 그래 건너왔는데 중국은 그 옛날에 소금물에 절거 먹던 걸 지금까지 그대로 절거 먹고 한국은 거기다가 마늘하고 고추를 넣어가지고 양념을 넣고 이래서 한국은 변했어. 그러면 이 김치는 누구 거냐? 이건 아등에 쟁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한복은 중국이 변했고 한국이 안 변했고 김치는 중국이 안 변했고 한국이 변했고 그저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문화분과위원으로 있으니까 이 김치와 한복에 관해서 나의 이 의견을 어떻게 좀 저 한중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해가지고 이거 뭔가 뭐 내 말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하 웃으면서 웰라이 루츠 이러고 말 거라 말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막 재론하고 흥룡강 저 사회과학원 원장 따저강이 쓴 문장이 황구시보에 나왔는데 이 김치가 누구 거냐 한복이 누구 거냐 이 쟁론할 필요도 없는 거 우리 쟁론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 본질 문제를 하나도 얘기 못했어. 왜? 그 사람도 옛날 문헌을 모르니까. 한국도 뭔가 하면 이조실록에 보게 되면 이따 그 침을 한다는 침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김치예요. 그게 김치가 국영화돼서 김치로 됐다가 김치 둘 다 치음이니까 이화돼가지고 김치로 변했는데 아직도 우리 평안도에서는 김치를 짐장이라고 그래, 짐장. 그러니까 그 아주 지읒이 기억으로 안 났고 짐장이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 방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김장. 아니, 짐장, 김장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소금은 뭐 몇만 원 전부터 있은 거고 야채도 먹는 거고 그 야채를 소금물에 붓고 먹는 게 김치야. 근데 한국에서는 후에 거기다가 마늘 고추여가지고 지금 한국 김치고 물론 마늘 고추야 다른 양념도 들어가겠지만 주요하게는 마늘하고 고추야. 그리고 중국에서는 마늘하고 고추고 안 넣고 그대로 소금에 붉어서 지금까지 그대로 먹어. 지금 여기 저 중화요리 그 식당에 가게 되면 그 짜차에 거기 무슨 마늘도 없고 고춧가루도 없어. 그 중국 사람은 뭔가 하면 그 소금에 불켜가지고 그대로 먹는 그대로 왔고 한국은 거기다가 마늘하고 고추를 넣어가지고 개혁했고 그다음에 복장은 중국은 이렇게 개혁해서 부귀 때문에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지금의 복장처럼 변했고 한국은 그렇게 개혁 안 하고 지금까지 입어왔고 이런 거를 이제 제발 우리 홍 교수께서 한중미래발전위원회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좀 이 쟁론을 아예 이렇게 딱 이렇게 말하게 되면 아사리 없애버리라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두 나라에 뭔가 하면 갈등을 빚어내고, 무슨 갈등이 아까 뭐 30개 몇 개씩 하지만 주야에는 이 세 가지요. 단오절, 김치, 한복. 그러니까 단오절은 그거예요. 한국이 중화문화권이라는 거 승인하느냐 안 하나, 이거는 승인하기 싫어도 승인해야 돼. 왜? 한국 역사 문화를 쓰는 뭔가 하면 그 책들이 뭔가 하면 보게 되면 다 11세기, 12세기에 나와서 무슨 삼국 사기요, 그것도 있잖아. 그거는 스님이 쓴 책 이름이 뭐던가? 이령 스님이 쓴 삼국유사. 삼국유사 또 하나 있어. 하여튼 이게 다 뭔가 하면 12세기, 13세기에 나온 거고, 중국의 문화는 3,300년 전에 각골문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네가 12세기, 13세기 중국보다 2000년 후에 뭔가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 등장하는데, 이걸 인류의 4대 문명권이라고 중에 톡 튀어나와서 5대 문명권이 하나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이게요. 중국도 4대 문명 가운데서 막내예요. 저 에집트의 문명은 중국보다 1000년 앞서서. 근데 한국이 그는 중국보다 2000년 뒤떨어지는데, 막내보다도 2000년 뒤떨어지는데, 우리는 배달 문명권, 중화문화권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단단히 한국 사람들을 교육해서 한국은 중화문화권이다. 고대 중화문화권의 한계 성원이다. 이러면 이 단오절 문제는 쉽사리 해결돼. 단오절 맨날 중국에서 유야무화를 없어져 있는데 한국에서 대적 발전시켜서 강릉 단오절 같이 대중화한 얼마나 그 다채로운 거로 변했냐. 왜 자극이 없어? 근데 자극이 있다는 데는 내가 말한 그 단오절이 생길 때 한국은 뭔가 하면 큰 주나라 범위 안에, 그때 한국 한반도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주나라 안에, 주나라 우산 안에 한계 성원이야. 그러니까 이 단오절은 우리 한국 사람도 만들었다. 같이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발전시켰다. 너네는 만들었지만 후에 없어졌다. 한국이 당당하지. 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역사 문제를 하나는 홍 교수님이 당장은 얘기 못하더라도 발전위원회에 좀 얘기해 주셔서 하는 부탁사항이고, 저희 발을 마칩니다. 그 원조 논제, 그러니까 단오절, 김치, 한복, 요거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아이디어는 내놨습니다. 이게 한중 문화 원조 조정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두 나라 전문가들이 우선 한국이 인류 고대 4대 문명 외에 5대 문명입니까? 그거부터 물어봤는데. 그거는 한국 역사 그 교수들, 학자들이 다 그래요. 4대 문명이지만 중국은 거기에서 벗어난 배달 문명이다. 5,000년 역사가 된 배달 문명이다. 네. 중화 문명하고는 별개다. 그걸 동의하나 들지 않으면 한국도 중화 문명에 속한다. 그건 제가 과문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고대 문화 보면은, 우리가 중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화문화권이라고 하거든. 그렇죠. 그 영향을 받았는데 또 스키타이 문화라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온 그것도 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변형이 된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그럼 너희들이 중화문화권의 일부냐 아니냐, 그거는 좀 그러니까 판단을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거 아니라 이제 중화문화권이고 그것도 이건데, 그거 아니고 고대 4대 문명권 밖에 제5대 문명권이다. 우리 한국은 배달 문명권 5,000년 전부터 내려온 문명이다. 이거는 뭔가 한국 사람이 황당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희 의견에 동의하는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이런 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극단적인 주장 이런 건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빼자,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여기 앉은 사람들 또 무슨 의견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고 선생님, 질문 좀 해주시죠. 제가 이런 말 해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근만 교수님이 말씀하신
어느 문명권이냐 이 문제는 그 민족과 그 나라에서 쓴 글과 말을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대도 말립니다. 무슨 문화권인가. 그걸 뭘 토론할 게 있어요. 일본, 한국, 북한 그 역사적으로 된 그 문자를 풀이해 보면 중국의 문명권이 이거 확실합니다. 그리고 김치하고 한복을 중국에서는 우리 거다, 한국에서는 우리 거다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기실 중국에서 한복이 중국의 목장이다, 김치도 중국의 음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기실은 이게 중국의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복이라는 건 이 한국의 대표적인 복장이고 이 북한을 포함해서 이 한반도의 민족들이 입는 민족 복장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한국을 위주로 한 이민족의 복장입니다. 어떻게 그저 중국에서는 이게 우리 복장이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에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우리 역사와 우리 유서 깊은 이런 민족 습관을 이제까지 지켜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옷이 우리 것이라. 이제는 그게 중국의 주장일 뿐이지 한복은 한국 대표해서 이 복장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고 또 번째 김치도 그렇습니다. 김치를 역사적으로 쭉 놓고 보면 김치가 한국 것이냐. 분명히 이 한반도에 사는 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김치를 뭐가 김치입니까? 배추김치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이 배추김치를 유전한 이 백김치는 이 한반도의 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먹고 살아온 음식인데 중국에서 우리 거다.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말하는 중국의 김치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뭐 토차요, 연차요, 수안차요 많은데 그게 김치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먹었던 짠질뿐입니다. 짠질뿐이고 김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 이견이겠지만 한복하고 김치하고는 이거 분명하게 다 아는 것입니다. 왜 싸웁니까 그거 큰 나라에서. 제가 한 말은 어떻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소개해 주세요. 멋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네, 우리 장교수님. 홍 교수님 강의 잘 들었고 정 교수님이 그 토론도 잘 들었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한국 와서 미국 대학교 와서 거기서 질문이가 왜 중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도둑질에다가 자기네라 하고 무형문화재를 등재하는가. 제가 그 당장에서 웃었죠. 저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 내 거다 네 거다 하고 다투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그때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거는 우리 인류의 공동한 유산이고 공동한 문화다. 또 중국의 조선족은 250년 전에 두만강 건너가면서 아리랑 가득 갔는데 중국에 간 다음에 그 아리랑 속에는 또 우리 중국 조선족으로서 자기 특점하고 내포가 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저는 무슨 얘기인가 이제도 얘기했는데 모든 것 중국에서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국가적인 무형문화재를 등재를 하고 또 지키고 한다면 역시 우리 민족으로 좋은 일이거든. 그 다음에 지구촌에 그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민족이 있는 곳에서는 아리랑을 부르고 우리 도라지 춤추거든. 이게 얼마나 좋은가. 우리 문화를 도처에다가 꽃을 피우고 전파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 가서나 이거 가지고서 원조다 무슨 내 것이다 할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지금 그 유럽의 프랑스나 영국에서나 거기서도 우리가 아리랑 좋아하고 우리 민족 춤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 문화가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로 나가는데 역시 좋은 일이거든. 그래고 중국 조선족들이 이걸 많이 들었는데 특히 영토 문제를 가지고 저 멀리 만주의 광활한 대지는 반개토대왕이 한 옛날에 우리 땅이고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다 유엔에 든 것만큼
유엔 헌장을 존중해야 되거든. 유엔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현국계 나라의 경선을 존중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어디까지나 역사적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문제인데 중국 조선족들이 무슨 거 제기를 하냐면 이런 거 제기를 했거든요. 이슬량용 한계의 역사로 지가끔 쓰다. 해석을 쓰라. 그러면 중국에서는 지금 분명하게 이 땅이가 중국 땅이고 중국 한민족이 한 게 거기에서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게인데 역사적으로는 말할 때 조선민족, 배달민족들도 이와 살았고 후에 한반도 돌려왔지만 그럼 또 한국 분들은 신라를 죽으라고 욕직을 하거든. 당나라하고 뭔가 영통해가지고서 땅을 다 잃어먹고 마지막에 결국은 고구려 멸망시키니까 한반도에 돌려왔다 이렇게 욕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필경 이게 중국이 여기에서 누기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역시 제가 보통한 이야기입니다. 모태도의 10대 관계를 논하면 1956년도에 이미 말했거든요. 역사상에서 한독이란 순수한 한독은 안 존재한다. 수천 수만년 내려오면서 많은 민족하고 많은 종족들이 피를 모아서 오늘날에 섞어가지고 오늘날에 한독 됐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 중국이라고 해서 한독이 나란 게 아니라 지금 56개 민족이가 같이 하는 중화따지아팅이라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거 가져야 되거든. 한반도에서 들어가면 북이나 남이가 단일민족, 유일민족 해가지고 북이다 그러다 이제 지금 다문화 하지. 그래서 저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중국 조선족은 이미 150년 전에 다문화를 했다. 중앙강 건너고 압록강 가는 순간에 한족, 만족, 몽고족, 다른 민족하고 모순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했고 모순도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더욱 많게는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오늘날에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위대한 민족이 하나를 되고 있다. 이런 것만큼 이자리에 이야기했지만 이러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꼭 이슬양용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중국대로 너희들이 쓰고 해석해라. 그 다음에 한국은 한국대로 해석하고 이러면 우리 공동하게 서로 발전시키고 보충하고 보완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 우리 장 대표님 그 말씀도 좋은 말씀했는데 내가 한마디 보충하는 것은 이거 한 4년 전에 길림성에서 간부들이 날 찾아와가지고 지금 왕청현의 김아무개의 농악물을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문화재로 신청해서 거기서 유네스코에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제 표절했다고 지금 이견이 아주 심한데 정 교수 이 문제 어떻게 보냐 그래서 나도 이 문제에 관해서 권위적인 해답을 할 수 없다. 내 후배 무순시 조선중학교에 내가 고3일 때 초중 2학년인 문일환 교수가 전 중국의 인류 문화재, 무형 문화재의 소수민족의 1인자다, 총대표다. 그 사람한테 가보자 하고 문일환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니까 농악무 유네스코에 신청한 그 문서를 꺼내서 우리한테 읽는 거야. 농악무는 조선반도에서 생긴 문화다. 왕청현 조선족 김아무개가 조선반도에서 건너오면서 이 농악무를 계속 이 왕청현 그 사람이 사는 그 마을, 그 향, 그 현에서 계속 발전시켰다. 이에 유네스코에 인류문화재로 신청한다. 그걸 읽었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마디도 말할 건도가 없는 거야. 조선반도에서 생긴 문화다. 근데 이 사람이 이사 올 때 그 문화를 가져다가 계속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유네스코에 신청한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조선족이 신청한 게 뭔가 하면 뭐 현급, 성급, 국가급, 유네스코 해서 한 50개가 돼요. 근데 다 뭔가 하면 처음에 그거야. 이 문화는 내가 나하고 친한 홍미숙이란 이제 영길시 조선족 여자인데 그 사람도 벌써 몇 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뭐 어떤 거는 뭐 길림성의 거, 어떤 거는 국가의 거, 심지어 이제 어린이 돌잔치도 무형 문화재로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근데 그 신청한 다 뭔가 하면 이 돌잔치는 조선반도에서 생긴 문화다. 근데
홍아무개가 그거를 개성 발전해서 지금 연변 지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에 신청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또 허가했다고. 심지어 초심도 신청해서 허가받았다고. 내가 지금 한 10년 전에 벌써 30몇 개인데 지금 아마 4, 50개 됐을 거야.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가 신청하기 전에 당신이가 우리가 신청하면 한 발 앞서 먼저 신청하는 게 상수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문화재가 중국 조선족이 신청해서 한 100개 따고 당신은 아리랑 하나밖에 못 따고 그러면 이제 한 1000년 지난다면은 이 우리 민족의 문화재가 중국 문화재를 되죠. 한국 문화재에서 다 뺏긴다. 그러니까 빨리 신청해라. 우리가 몇년 신청하면 당신이 금년에 신청하고 빨리 신청하는 그 수밖에 없다. 내가 그랬다고. 예. 제가 한 가지 말씀. 난 이거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이제 그만 이렇게 정 교수님 얘기하는 들으면서 내가 생각나는 게 그렇다면 유네스코 문화재라는 게 그 뿌리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황을 인정하는 겁니까? 이걸 들으면서 내가 원래는 이제 정 교수님 말을 완전히 동의했는데 이게 이렇게 한반도에서 생겨났지만 너네가 이것을 끌고 와서 지금 이렇게 발전시키고 계속 끌고 나가니 이것은 너네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면 우리 김치를 말합시다. 김치가 가령 정화권에서 뿌리로 무엇인가 짠지레 같은 거 아주 짠 그 짠지레의 형태로 산생이 아주 그 뿌리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한반도에서는 그것을 그저 짠지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럼 가져왔다 합시다. 가져왔다 해도 이걸 발효식품으로 성화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깍두기도 그렇고 무슨 김치도 그렇고 배추김치도 그렇고 이거는 짠지하고는 이제 우리 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지금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첫 번째로 뻗을 수 있는 뭐냐? 첫 번째는 아니지만 건강식품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하던 이런 음식으로 됐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발효식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네스코 문화재를 만약 현황을 인정하는 것을 기준을 한다면 이 김치는 분명히 한반도 유네스코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어를 돌리는 것도 좋고 또 뭐도 좋고 그 말할 때 그게 비록 한반도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걸 이끌고 와서 내가 이렇게 발전하고 계속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한다. 난 지금 헷갈려요. 이거 발전 과정에서 현황을 인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뿌리를 그 원조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유네스코의 기준은 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맹가하면 간단해요. 단어절이 중국에서 생겼지만 중국에서는 유야무야를 없어졌어요. 200년 전에 없어졌어요. 중국의 단어절 그 활동이. 중국에서 유야무야를 없어졌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개성 발전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재고 농강무도 신청할 때는 한국에서 신청하니까 이 좋은 예술 형태가 한국에는 왜 없어졌냐. 중국 이 왕청에 있는 김아무개가 이렇게 아주 번화하게 발전시켜서 그럼 허가하자. 그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김치도 뭔가 하면 옛날에는 소금에 절근 채다. 김채가 음이 발전해서 김치인데 김치는 뭐 소금에 절근 건데 마늘과 고추가 생기기 전에는 그래서 소금에 절거 먹었을 건데 마늘과 고추가 한반도에 언제 왔느냐. 몇백 년 안 될 거예요. 내 짐작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마늘과 고추가 생기면서 이거를 바로 음식으로 양념을 넣어가지고 발전시켰다. 중국에서는 발전 안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김치와 중국 김치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다. 이러면 다예요. 중국 김치는 그저 소금에 절거 먹는 예를 들어서 후링 짜차이 같은 거 그거고 한국 김치는 양념 넣어서 발효시킨 거고 옛날에 한 2, 300년 전에는 다 김치다. 똑같이 소금에 절근 거. 근데 한국은 후세에 이렇게 발전해서 아주 우수한 음식으로 변했고 중국에는 아직도 옛날에 그 소금에 절거 먹는 그 원시 형태로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의 김치하고 한국 김치가 완전히
딴 물건으로 된 거지. 김치는 다 김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거나 그 전에는 아무 여지도 없다고 난 생각해. 뭐 중요한 거니까.